3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스닥 106.4%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522% 올랐습니다. 자산 가격이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이게 나를 피해간다 그러면 갑자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지. 그러면 답은 너무나 뻔하죠. 10년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자꾸 짧은 관점으로 보니까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고요. 중학교 3학년 사회책에 소득 곡선과 소비 곡선이 나옵니다. 소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소비를 하고 죽는 그날까지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죽는 그날까지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돈 버는 기간은 딱 정해져 있으니 30세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곡선, 소비 곡선. 뭐가 잘못됐습니까? 75세까지. 75세까지 소득이 있다는 게 잘못됐다. 맞추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가 이런 소득이 없잖아요. 지금 정년연장이라는 게 좀 화두긴 한데 사실 우리가 소득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실은 이렇게 내리꽂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절벽이라고. 근데 직장인들은 생활하면서 이런 거를 애써 외면하고 삽니다. 정년퇴직하신 선배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정년퇴직하시니까 좋아요? 그랬더니 근데 퇴직을 딱 했는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달에 월급이 안 들어온 적이. 근데 퇴직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월급날이 딱 됐는데 통장을 다시 혹시 전산실수로 한 번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냉정하게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노후 준비가 바로 뭐냐? 이렇게 내리꽂는 소득 절벽을 이렇게 바꾸는 노력이 노후 준비예요. 이제 핵심을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직업 중에 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업 중에 직을 하고 있는데 직을 할 때는 회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안심하시고 여러분 업무에 전력을 다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언젠가 직이 끝나. 그러면 그때 뭐가 시작돼야 돼요? 업이 시작돼요. 그 업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고생을 했느냐? 직을 너무 우습게 한 거야. 너무 빨리 때려치고 업을 해야지. 이게 업을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고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잡았는데 이 업이라고 하는 거를 자리 잡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충분한 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직이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을 소중히 하면서 이 미래의 업, 아까 말했던 것처럼 60부터 70 사이 10년 동안의 이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노후 준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숙제를 드린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60부터 70, 어쩌면 건강하면 75까지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여기서는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뭐 돈을 많이 벌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사회활동, 경제활동 10년이 필요하다. 근데 솔직히 요즘 최근에 일이 손에 잡힌다, 안 잡힌다? 자, 하나, 둘, 셋. 이게 대답하기가 힘들어. 대표님은 어떻게 요즘 일이 손에 확 잡히십니까? 아니면 좀 싱숭생숭하신가요? 싱숭생숭. 호봐, 대표님도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좌절감 극대화의 시대예요.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배우자, 자녀,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동생, 조카 똑같습니다. 왜? 자산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 3년 동안에 여러분 3년이면 진짜 눈 감았다 떼면 3년 지나가죠. 3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스닥 106.4% 올랐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나를 피해간다 그러면 갑자기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지. 그 다음에 금은 260% 같은 기간 3년 동안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522%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 세 개가 다 나를 피해가네. 그러면 나는 뭐 일이 손에 잡히는 게 이상한 거야 사실은. 강남 아파트 한강 안 보이는 걸로 3년 동안 26.3% 올랐습니다. 38억이 48억 됐어. 왜 한강 안 보이는 걸로 예를 드냐? 한강 보이는 거는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숫자가 폭력적이라서. 근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적게 올라갔죠, 그죠? 얼마 안 올라갔네. 얘네들에 비하면 껌값이네. 근데 번 돈은 달라요. 이게 보시면 나스닥에 제 아무리 많이 투자해봐야 5천도 내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걸? 하여튼 5천을 누가 넣었다 그러면 5,320 번 거야 3년 동안. 자, 금을 누가 근데 5천을 넣나? 하여튼 근데 금은방을 하는 게 아닌다 하면은 하여튼 5천을 넣었다 치면은 1억 3천 벌었어. 자, 비트코인은
솔직한 얘기로 이건 뭐 투자를 한 1,000만 원 했다고 치면 5,220 벌었습니다. 근데 강남 아파트 한강 안 보이는 거는 38억이 48억 됐거든요. 3년 만에. 그러면 얼마 투자한 거냐면 23억 투자해서 10억 번 거야. 왜 23억 투자냐? 38억 투자 아니냐? 전세금은 빼야죠. 전세금은 내가 투자한 게 아니잖아. 뭘 알 수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원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딱 보니까 그러네. 원금이 중요하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원금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이 한계가 좀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돈 벌고 있는 사람 누구냐? 대주주. 대주주들만 돈 벌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뭐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맨날 투자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야, 너 어제 어떻게 되고 사실 그거 나중에 지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 과몰입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너무나 뻔하죠. 10년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자, 나스닥, 금, 비트코인, 아파트. 자, 10년의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35세다 그럼 45세예요. 10년의 관점으로 봤을 때 금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죠. 지금 금값이 10년 후의 금값보다 무조건 지금 금값이 쌀 거 아니야, 그죠? 그러네. 자, 10년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투자는 너무 쉬워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냐? 10년의 관점으로 못 보기 때문이에요. 왜?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사 가야지, 집 사야지, 차 바꿔야지,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뭔가 투자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거 지금 금값 좀 떨어졌을 때 조금 샀다가 내년 초에 어떻게 좀 팔자. 다음 내년에 왜 우리가 연말에 또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이런 단기적 시각으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직장인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한 10년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돈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 10년 후에 내 집 마련해야지 이런 사람은 별로 없죠. 10년 후에 결혼해야지 그런 사람도 없고 10년 후에 제네시스로 바꿔야지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10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돈은 노후 자금입니다. 아마 10년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한 게 투자인데 자꾸 짧은 관점으로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영화 한 편을 보라라는 게 숙제입니다. 영화는 관상. 이 영화. 단종과 수양대군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희한하게도 단종도 주인공이 아니고 수양대군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야? 관상쟁이가 주인공이죠. 물론 역사적 인물은 아니겠지만 이 관상쟁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맞춥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정작 자기 미래를 못 맞춰요. 그래서 자기 아들 죽고 자기는 이렇게 유배가. 근데 지금 모 한명회가 왜 찾아왔느냐? 야, 당신 재주가 진짜 대단하던데 지금이라도 좀 우리 편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 꼬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내 아들 죽이고 나 이렇게 유배 보낸 놈들 편 들겠습니까? 안 들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명회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냐?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요 대사입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 보다 왔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 좀 이따 이거 끝나면 또 가서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에 또 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낙엽이 떨어지는지 눈이 내리는지 모르고 몇 해를 보냈는데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사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몰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 관상쟁이처럼 결정적일 때 중요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실수를 했어? 수양대군 편을 들었어야지. 이 영화 참 재밌는 게 앞에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정의감과는 거리가 먼 인물로 나옵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냥 무조건 실리주의인데 단종 편을 들어.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영화를 보면서 찬찬히 한번 되짚어 보여주죠. 이 사람이 어디서 핀트가 어긋났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두 번째 숙제는 바로 이거죠. 이제부터 퇴근하시기 전에 6시에 PC를 끄기 전에 이 경제지표 10가지를 여러분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보자. 퇴근하시기 전에 이걸 적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근데 뭐 환율, 금리, 주가 이게 뭐 나랑 무슨 내 호주머니 사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저걸 정리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하루도 안 보는 분은 없어요. 요즘 세상에. 눈으로는 보는데 눈으로 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원달러 환율 얼마예요? 모르죠?
3년 전에도 봤을 거 아니야, 원달러는요. 근데 왜 몰라? 적질 않기 때문이죠. 하루에 딱 적는데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아이, 그거 뭐 데이터 들어가갖고 우리 3년치 보면 되지 않냐? 안 된다니까, 그게. 그냥 매일 3분만 투자해서 매일 하루를 정리하시면 일기 쓰시듯이 이 날짜 쓰고 이거 적고 날짜 쓰고 그 밑에 적고 하다 보면 적다가 어저께 거 봅니다. 아, 오늘 1465원, 어제 1460원, 아, 5원 올랐네.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몸에 배다 보면은 이 숫자를 외우게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움직임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가요. 한 달만 해보면 그냥 어떻게 외우라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 이게 잘 돌아가. 그러면서 뉴스도 다르게 들리고 뭔가 보이는 게 있다. 띵킹을 하게 되니까. 이걸 꼭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테크는 3가지예요.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어떤 게 자신 있으세요? 3가지가 다 높아져야 나는 부자가 되는 거죠. 뭐를 높일 수 있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명확해지려면 10년의 관점을 가지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막 지금 금을 살까요 말까요? 샀다가 뭐 언제 팔려고? 아니 뭐 내년에 지금 전세금 올려도 되니까 대충 내년 언제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가 맞추겠어? 근데 한 10년 정도 있다 노후 자금으로 보태야지. 그러면 살아.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